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부모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걸 의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본인한테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 소신, 신뢰, 관계 등이 자동적으로 잘 작동돼야 합니다. 임신을 하고 병원에 가게 되면 다양한 경우들이 생기죠. 빈혈이라고 합니다. 임신성 당뇨라고 합니다. 조기 진통이라고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기 머리가 커서 자연분만이 가능하지 않다고 유도분만을 추천받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던 일들이 임신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갈등하고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따르시는 편인가요? 임신을 하면서 저는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의심할 줄 알아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려면 본인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모성은 정말 강합니다. 때론 지혜롭고 때론 맹목적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원장님 믿고 아이를 보냈는데, 선생님 믿고 신청했는데, 병원 믿고 진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말 속에는 사실 감정적 하소연도 있고 모순도 있습니다. 일례로 원장님을 믿고 아이를 보냈다는 말, 원장님을 위해서 아이를 보냈나요? 아닙니다. 본인과 아이를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 원장님에 대해서는 잘 알까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 원장님과 엄마가 그동안 축적해온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만큼 속상하다는 뜻이 이 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은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특히 아이가 생기면서 이 아이가 우리 품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순간 좋은 안목도 지녀야 하지만 의심할 줄 아는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유명한 의사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분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만나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의사의 이야기들 또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은 의사로서의 일상적이고 평균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우리한테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 아이의 생사가 좌우되는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의사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나의 운명을 남한테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후배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양쪽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진단을 내린 의과대학의 병원과는 계열이 전혀 다른 계열의 병원과 의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쪽은 드러내야 하지만 한쪽은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 후배는 아들을 낳아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의사가 더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원래 세상이 그런 겁니다. 한 임신부가 있었습니다. 처녀 때 탈장 수술을 한 적도 있었고 몸도 약하고 아주 마른 임신부였습니다. 본인도 가족도 주치의도 모두 수술을 추천했습니다. 우연히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의외로 자연 출산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라도 수술하면 되니까 그 전까진 즐겁게 출산 공부도 하고 체조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치의한테도 진료할 때마다 체조하고 산정교육하는 사진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산모님도 자연 출산하고 싶어 한다는 염원과 노력을 주치의 선생님에게 전달한 것이죠. 출산일이 가까워졌는데 그동안 산모가 준비하는 과정을 지켜보던 주치의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수술 일정을 잡자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 좋으니까 일단 자연 진통이 걸려오길 기다리면서 경과를 보는 건 어떨까요? 산모는 이 말을 듣고 자신감이 더 생겼고 마지막까지 더 열심히 운동하면서 아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분 역시 자연 진통을 했고 자연 출산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의사마다 보는 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력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관점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임신을 했지만 자궁 속 태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출산을 할 때까지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건 단순히 A와 B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A라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B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한쪽은 일상의 직무인 반면에
다른 한쪽은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잉태한 사람이기에 양쪽의 무게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소중한 상황에 있는 임신부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라고 그냥 믿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모가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내 아기는 내가 낳고 내가 키워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세상 자체가 바뀝니다. 전문가가 해주는 말을 제대로 신뢰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주치의를 바꾸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론 주치의한테 더욱 도움을 받아서 더 지지받게 되기도 하고요. 초기의 기대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나게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물론 그전에는 미처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신세계가 열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는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버드에 입학할 수는 없지만 하버드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손해도 덜 보고 상처도 덜 받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의심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두어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볼까요?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진료 결과 약간의 빈혈이 있다고 철분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임신을 했으니 아기와 혈액을 공유해야겠죠? 그럼 혈액량을 늘려야 될 거고 우선은 물을 더 늘릴 테니까 당연히 헤모글로빈의 수치는 떨어져야 정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빈혈인 게 아니라 어느 수치까지는 생리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라는 거고 어느 수치 이상일 때 철분제 처방이 필요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사들의 의견도 저는 질문하고 받아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수치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요즘 임신성 당뇨 판정을 인부들이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엄마들이 걱정을 하고 재검 통과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초기 판정을 받고 재검 통과 때까지는 시기에 신경을 좀 쓰겠죠? 하지만 재검 통과 후엔 대부분 원래의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럼 임당의 검사 목적이 병원에서 검사를 통과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실제 아기한테 영양 공급이 잘 이루어지도록 식이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까? 의심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갈등과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임신한 여자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한 아기의 엄마라고 정의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아기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선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걸 의심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진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편안한 길에는, 쉬운 길에는 사실 기회가 별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게 엄마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서 출산하고 육아해 보십시오. 많은 걸 배우는 것도 배우는 것이지만 그게 결국 내 아기의 기회를 열어주는 새로운 환경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마치 바꿀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와 미래를 바꾸면 과거도 저절로 바뀐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함께 좀 더 잘하는 방법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